안녕하세요, 신재활입니다. 무릎 재활을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덜 아프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혹시 특별히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물론입니다.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들이 있으며 저 또한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며 무릎 관절염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꾸준히 먹으며 관리해 나가고 있는 3가지 핵심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테니 주변에 오랫동안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저도 브로콜리가 이렇게 무릎에 좋은 녀석인 줄 몰랐는데요. 브로콜리는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때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들은 얇고 약한 벽을 가지고 있어 염증 물질이 쉽게 스며들며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염증은 마치 불량 파이프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설포라판이 풍부한 브로콜리는 이러한 문제를 막아주죠. 특히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염증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항염식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지방, 고당분 식품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브로콜리는 배추, 양배추, 케일과 같은 다른 십자가와 채소들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먹거나 야채찜으로 다른 채소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매일 약 100g에서 150g 정도의 브로콜리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나또입니다. 나또는 못 먹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나또를 한 입 먹었을 때는 특유의 냄새와 식감으로 정말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꾸준히 먹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씩 아침 식사 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또가 무릎에 뭐가 좋냐고요? 나또는 일본식 발효콩으로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무릎 관절을 지탱하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붙이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 밀도를 증가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이 중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비타민 K가 풍부한 나또를 꾸준히 섭취하면 무릎 연골을 지지하는 뼈를 강화해서 관절 변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또는 40에서 50g 정도 섭취하시면 무릎 건강에 충분한 비타민 K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또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대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뼈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와 칼슘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연어, 계란, 노른자와 같은 음식에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두부나 견과류에도 풍부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이외에도 체중 부하 운동, 예를 들면 걷기,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허벅지 앞쪽을 강화하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 채널에 있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뼈 밀도를 높이고 무릎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해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은 뭔가 큰 근육을 만드는 보디빌더들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같지만 무릎이 아픈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무릎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재활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무릎 주변부의 약해진 근육을 운동을 통해 강화하면 근육이 무릎 주변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에 속합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면 젖산이 근육에 쌓여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닭가슴살에 다량으로 함유된
카르노신이라는 성분이 젖산을 중화시켜서 근육의 피로를 줄여주고 운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카르노신은 자가소화 작용을 촉진하여 관절 내에 쌓이는 연골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의 닭가슴살을 섭취하면 무릎과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서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근육의 지그력을 높여주는 영양과 운동의 균형이 무릎 통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브로콜리, 낫또, 그리고 닭가슴살은 무릎 건강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진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음식들만 먹는다고 해서 무릎의 통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드린 음식들을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무릎 문제가 과연 하루 아침에 생긴 걸까요? 어떤 특정 음식만을 먹어서 해결이 된다면 정말 기적적이겠지만 우리의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의 무릎 통증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닌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쌓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1에서 2기 정도의 상태이지만 평소에는 무릎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무릎이 불편하고 무겁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신체의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죠. 그럴 때는 무릎에 특별히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도 오른쪽 허리, 무릎, 목, 어깨와 같이 특정 부분들에 불편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을 많이 해서 이럴 때도 있지만 전날 밀가루를 많이 먹었다든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로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릎의 구조물이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무너지는 것은 사실이기에 무릎 자체에 집중적인 관리도 해주지만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저의 무릎에 불편감이 증가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무릎에 좋은 음식까지 곁들여 준다면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무릎의 불편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허벅지 근력 운동까지 제대로 곁들여 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체중 감량은 무릎 통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무릎이 아픈 분들은 반복적으로 주사와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식습관과 운동 모두 신경을 써서 무릎 통증을 조절해 보세요. 추후에 식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이 무릎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무릎이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